어머니, 숨 쉬어 보세요. 죽으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를 구한 사람은 제가 30년 동안 가장 무시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김순덕입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함께 웃고 있는 이 사람. 제 큰며느리 지영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이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평생 무시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죠. 명절마다 혼자 일하게 했고 차별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아깝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이야.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제가 30년간 괴롭힌 그 며느리였습니다. 지영은 저를 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왜 지영은 저를 구했을까요? 30년간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차별당한 그 사람이 왜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72살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아들 민수가 28살 되던 해였어요. 민수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아들 잘 키웠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본 지영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얼굴은 예뻤어요. 수줍은 듯 웃는 모습도 귀여웠고 인사도 정중하게 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여자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거지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영이 화장실 간 사이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저 친구 집안은 어떻게 되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영이는 고졸이에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대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졸, 부모는 평범한 직장인의 식당 일,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안 돼. 그 애는 안 어울려. 우리 집안하고 격이 안 맞아. 엄마, 그게 무슨... 학벌도 집안도 다 안 맞잖아.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고졸이라니. 최소한 대학은 나왔어야지. 민수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성실한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학력이나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간 전쟁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지영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완강히 반대했어요. 남편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제 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도 형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는 지영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살아있는 한 그 결혼은 절대 안 돼. 결국 민수는 제 허락 없이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돌렸어요. 저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둘째 아들만 보냈죠. 결혼식 날 아침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와주세요. 엄마가 안 계시면 제 결혼식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런 결혼 인정 못해. 너 혼자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다니.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결혼 후 첫 명절이 왔습니다. 지영이 시댁에 처음으로 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어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지영이 다시 한번 인사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며느리 지영에 대한 냉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명절 음식 준비는 전부 지영에게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고 탕을 끓이고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있었지만 지영은 혼자 부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면 될까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였습니다. 지영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상에 올렸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뭐야? 전이 이렇게 타서 어떡해. 나물도 간이 안 맞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실제로는 맛있었습니다. 지영의 요리 솜씨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웠어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싫었습니다. 민수가 한 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혼자 다 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가 그런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일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 너는 입 다물어. 엄마 말 안 듣고 멋대로 결혼한 주제에 뭘 더 바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아내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지영에게 참아 엄마 성격이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2년 후 둘째 아들 민호도 결혼했습니다. 민호의 신부 수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가 대학병원 교수고 본인도 약사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았죠. 저는 수진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힘들지? 이리 와서 앉아. 차 한잔 해. 명절 때도 수진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저는 지영에게만 일을 시켰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지영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온 가족 15명이 아침 밥상, 차례 음식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아침 밥상에 앉았을 때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국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다가 터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긴 왜 울어?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이야? 버릇이 없어. 지영은 울면서도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줄 알면 더 잘하지. 공부도 못한 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그날 지영은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들어가서 달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지영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 어떤 긍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비난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지영과 민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손주 지훈이었어요. 예쁜 남자아이였습니다. 둘째 손주 지민이도 태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 손주들에게도 차별을 했습니다. 민호와 수진 사이에 태어난 손주들에게는 비싼 선물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지민이에게는 형편없이 적은 돈만 줬습니다. 할머니, 왜 은수 동생이는 백화점에서 옷 사주는데 저는 안 사줘요? 7살 지훈이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사주면 되지. 할머니가 다 사주면 엄마가 뭐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듣고 있었거든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명절은 지영에게 지옥이었을 겁니다. 설날, 추석. 1년에 2번씩 찾아오는 그날이 되면 지영은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 아침 밥상, 점심 준비, 설거지, 청소, 모든 것을 혼자 했어요. 수진은 거실에서 편하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그냥 쉬어. 피곤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반면 지영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설거지 다 했어? 아직도 안 끝났어? 마루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해. 네, 어머님. 지금 하겠습니다. 지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지영이 전을 부치다가 손을 대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아! 지영이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곧 참았어요. 찬물에 손을 식히고는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민수가 부엌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손 많이 데었네. 그만하고 병원 가자.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지만 그때 제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거기서 뭐해? 어서 나와. 지영이 혼자 하게 놔둬.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영을 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아서 화상 입은 손으로 계속 전을 부쳤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40대 중반이 됐어요.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지훈이는 고등학생, 지민이는 중학생이 됐죠. 그 즈음 지영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권유였대요. 여보,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까 뭐라도 배워보는 게 어때? 나중에 일할 수도 있고. 지영은 그 말을 듣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학원 가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43살에 무슨 공부야? 머리에 들어가기나 하겠어? 그 나이에 자격증을 딴다고 어디서 써먹어?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자격증 땄대요.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작은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출근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퇴근해서는 집안일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마저 못마땅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집안 살림은 누가 해? 명절 때는 또 어쩌려고? 명절 때는 휴가 낼게요, 어머님. 집안일도 잘할게요. 잘하긴. 일하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겠어? 25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50살이 됐어요. 저는 70살이 넘었고요. 둘 다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영을 무시했고 지영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지영이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한다고 했어요.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여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잘 참아줬어.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25년이나 됐으면 이제 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니까 말하는 거지. 며느리가 더 잘해야지.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지영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25년을 참고 살아온 그 사람에게 그런 날에도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30년. 지영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꼭 30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 30년 동안 제가 지영에게 한 말은 오직 비난뿐이었습니다. 제가 지영에게 받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제가 지영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잘했다는 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름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날이 7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하루 등산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은퇴 후 취미 생활에 바빴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저는 주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먹었어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이상하다. 이건 그냥 체한 게 아닌데.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거실 탁자 위에 있었어요. 겨우 일어나서 탁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2미터도 안 되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걷는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심장마비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혼자 집에서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채로 탁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조금만 더. 핸드폰이 손끝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지만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른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선풍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던지 핸드폰은 1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2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부모님, 그리고 며느리 지영. 갑자기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수줍은 얼굴,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던 모습,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던 모습, 손을 대었을 때도 참고 일하던 모습,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못했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한테 효도는 했나? 남편한테 좋은 아내였나? 며느리한테는 너무 못되게 굴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0분? 20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똥,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렸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띠링똥, 띠링똥, 또 울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누구지? 남편은 저녁에나 온다고 했는데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달싹거렸어요. 어머님? 계세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 누구지?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혹시 집에 계세요? 지영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지영이 왜 여기에? 평일 낮인데? 일하는 시간 아닌가? 어머님, 이상한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여기 있어. 문 열어줘.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 볼게요.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지영은 비밀번호를 알아요. 민수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려줬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 어머님, 어머님. 지영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것 같았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침착했어요.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환자가 쓰러졌어요. 급합니다. 지영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72세 여성이고요. 의식이 희미합니다. 맥박 약하고 호흡 불규칙합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지영이 주소를 정확히 말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다 전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영이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괜찮을 거예요. 지영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 맥박, 의식 상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정확히 체크했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할게요. 아프더라도 참으셔야 해요. 지영의 손이 제 가슴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눌렸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였어요. 왜 울어요, 며느리? 나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30년 동안 당신을 괴롭힌 사람인데, 당신 결혼도 반대했고, 결혼식에도 안 갔고, 명절마다 혼자 일하게 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고, 그런 나를 왜 구하려고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머님, 우시면 안 돼요. 힘내세요. 제발.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차가 온 거였습니다. 여기요. 환자 여기 있어요. 지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72세 환자이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 희미하고 맥박 약해서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 5분 정도 했고요. 맥박은 약하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초기 대응 완벽하세요. 의료 관련 경험 있으세요? 네,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군요. 환자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구급대원의 말에 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어요.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그 손, 지금 제 목숨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로 재빠르게 옮겨졌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 심전도 연결. 여러 기계들이 제 몸에 연결됐습니다.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혈압계.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어요. 삐삐삐삐.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가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심전도를 보더니 다른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ST 분절 상승 확인. 급성 심근경색 맞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준비하세요. 즉시 수술실로. 긴급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심근경색, 수술,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보호자분 여기 계세요? 의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네, 여기요. 지영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며느리입니다. 지금 즉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스텐트 시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며느리인데요. 환자분 아들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직접 가족이.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해요. 며느리분도 직계 가족입니다. 서명하세요. 지영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기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1장, 2장, 3장. 다 됐습니다. 좋아요. 바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의사들이 제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지영이 옆에서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문이 보였어요. 수술 중 마이너스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오세요. 수술 시간은 약 2시간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이 손을 흔들었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얀 천장만 보였어요. 의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저를 둘러쌌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10, 9, 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졌어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수술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깨어났을 때는 다른 방이었어요. 중환자실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가 욱신거렸어요.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고 팔 양쪽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지영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깨어나자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영,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직 많이 약하세요. 목소리 내시면 안 돼요. 지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물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영이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컵을 들었어요. 빨대가 꽂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입에 빨대를 대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조금씩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지영이 물컵을 천천히 기울여줬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요. 물을 다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누워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지금 몇 시?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밤 10시예요, 어머님. 수술하신 지 5시간 됐어요. 5시간. 네. 수술은 2시간 반 걸렸고요. 회복실에서 2시간 있다가 중환자실로 오셨어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김순덕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제가 수술한 심장내과 이준호 교수입니다. 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지영을 봤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자분 상태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중 LAD, 좌전화행지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9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넓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요. 심장 손상도 최소화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심근경색은 증상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쓰러진 지 약 1시간 반 만에 병원 도착하셨어요. 5분만 늦었어도 심각한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분. 겨우 5분 차이로. 다행히 며느리분께서 초기 대응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의사가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119 신고도 정확히 하셨고 심폐소생술도 정확한 속도와 깊이로 하셨어요. 덕분에 뇌에 산소 공급이 유지됐고 심장도 계속 뛸 수 있었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간호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살아계신 건 전적으로 며느리분 덕분입니다. 며느리분이 아니었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환자분은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3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실 거예요. 회복은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영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 저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영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 정말 어떻게 온 거니? 평일 낮에. 지영이 의자를 당겨 제 침대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꿈을 꿨어요. 꿈? 네. 어머님이 쓰러져 계신 꿈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손을 뻗고 계셨는데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는 꿈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라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자려고 했는데 자꾸 그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머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했는데. 그랬어? 네. 근데 전화하면 어머님이 귀찮아 하실까봐 못했어요. 평소에도 제가 전화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영의 전화를 항상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출근했어요. 근데 일하는데도 자꾸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환자들 돌보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불안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냥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온 거야? 네.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간호부장님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조퇴하고 나왔죠.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처 약국에 들렀어요. 소화제 같은 거라도 사가려고. 그런데 약국에서도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 거구나.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 예감이 맞는 건 아닐까? 정말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눌렀는데 계속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때 나 쓰러져 있었어. 네. 평소 같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아, 외출하셨나 보다 하고. 근데 그날은 너무 불안해서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민수가 알려준. 네. 민수 오빠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손을 뻗고 계셨는데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는 정확히 제 꿈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늦은 건 아닐까? 어머님이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 울었습니다. 달려가서 맥을 짚어봤어요. 다행히 맥박이 있었어요. 약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영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지영을. 30년 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구했어요. 지영아, 네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억제할 수 없었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혼자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머님, 30년 동안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 나를 왜 구했어?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 네. 피는 안 섞였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지영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며느리, 아들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날 밤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황급히 달려왔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수가 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고 갔어? 지영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꿈 이야기, 불안한 예감, 조퇴한 것, 어머님을 발견한 것, 심폐소생술을 한 것까지. 민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분만 늦었어도.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민수가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엄마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당신이 불안함을 무시하고 그냥 일했으면, 당신이 조퇴하지 않았으면. 민수야, 엄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민수가 울었습니다. 지영을 안으며 울었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살려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지영이 남편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한 일. 30년간 괴롭힌 시어머니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 동안 지영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왔어요.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6시부터 7시. 하루에 딱 2시간만 면회가 가능했어요. 지영은 그 2시간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면회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출근 전에 들르는 거였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왔어요. 병원에서 1시간 있다가 급하게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응, 죽 조금 먹었어. 잘하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해요. 지영은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링거가 잘 들어가는지, 산소 포화도는 괜찮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저녁 면회 시간에도 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머리카락도 제대로 못 빗고 화장도 지워지지 않은 얼굴로. 어머님, 저 왔어요. 지영아, 힘들 텐데 매번 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와요. 지영은 가방에서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죽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보다 맛있을 거예요.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지영이 한 숟가락씩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제가 직접 호박 삶아서 만들었어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음만은 밝았어요. 민수도 왔고 남편도 왔고 둘째 아들 민호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하지만 가장 자주, 가장 오래 있은 사람은 역시 지영이었습니다. 3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있었지만 커튼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는 면회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보호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주말마다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지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을게요. 민수 오빠는 아이들하고 집에 있대요. 너, 쉬어야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도.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있고 싶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여러 가지를 꺼냈습니다. 책, 과일, 물티슈, 로션, 깨끗한 옷가지들. 오늘은 침대 시트도 갈아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릴게요. 머리를? 네. 일주일 동안 못 감으셨잖아요.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되나?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대요. 지영이 세면대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도 여러 장 가져왔어요. 어머님, 일으켜 드릴게요. 침대 머리 쪽으로 조금 기대세요. 지영이 제 등을 받쳐주며 자세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겨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이 머리에 닿았습니다. 지영의 손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샴푸 거품을 내고 두피를 마사지하듯 감겨줬습니다. 시원하세요? 응, 시원해. 정말 시원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머리를 감으니 개운했어요. 물로 헹구고 타월로 물기를 닦고 드라이기로 말려줬습니다. 한참이 걸렸어요. 지영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정성스럽게 해줬습니다. 다 됐어요. 거울 보실래요? 지영이 작은 손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깨끗해져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식사 시간이 되면 지영이 도와줬습니다. 아직 팔에 힘이 없어서 혼자 먹기 힘들었거든요. 지영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응. 맛은 어때요? 맛있어. 다행이에요. 다 드셔야 해요.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지영은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먹여줬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지영이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 팔 잡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링거줄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제 팔을 받쳤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화장실까지 갔어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다 보시면 불러주세요. 응. 화장실 문을 닫고 혼자 용변을 봤습니다.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보셨어요? 손 씻으세요. 세면대까지 부축해주고 손을 씻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까지 걸어왔어요. 잘하셨어요. 조금씩 걸으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돼요. 밤에 땀을 흘리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어머님, 땀 많이 나셨네요. 닦아드릴게요. 얼굴을 닦아주고, 목을 닦아주고, 팔을 닦아주고, 다리를 닦아줬어요. 한참이 걸렸지만 지영은 끝까지 정성스럽게 해줬습니다. 시원하시죠? 응. 고마워. 베개를 세워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도 따라주고, 지영은 마치 딸처럼 저를 돌봤습니다. 아니, 딸보다 더 정성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영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병실에서 밤을 새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일하고 퇴근해서 병원 오고 밤에는 병실에서 자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고 지영도 힘들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며칠을 지켜보다가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불편한 건 아니고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니? 네, 나, 너한테 잘한 것도 없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무시하고 차별하고 힘들게 했는데 명절마다 혼자 일하게 하고 손주들한테도 차별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고 한 번도 칭찬 안 하고 어머님,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돌봐주는 거야? 왜 날 구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잖아. 조퇴하지 않고 일할 수도 있었고
집에 들르지 않을 수도 있었고 비밀번호 누르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어머님, 그랬으면 나는 그냥 죽었을 거야.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는지도 몰라.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지영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3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서러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할 때, 둘째 댁은 거실에서 편하게 쉬는데 저만 일할 때, 어머님이 제가 만든 음식에 트집 잡으실 때, 미안해. 손주들한테 차별하실 때도 속상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는 왜 저만 미워하세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민수 오빠한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은 적도 있었고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거든요. 언젠가는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지영아.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는 건 제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머님 나름대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하세요. 서울대까지 보내시고 대기업 취직시키시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고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실망하셨겠죠. 그게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제가 진심으로 민수 오빠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실 거라고. 30년을 기다린 거야? 네. 30년 참았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순 없죠. 지영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딸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지. 칭찬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괜찮아요, 어머님. 어떻게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지영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지영아, 이제 우리 잘 지내요. 진짜 가족처럼. 그래, 잘 지내자. 이제부터. 그날 밤 저는 지영의 손을 잡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지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수를 만났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지영도 처음으로 제게 마음을 열었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어떻게 버텼는지, 민수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만에 나눈 진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학벌도 집안도 돈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 30년이나 걸렸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하고 말했어요. 많이 회복하셨어요.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지영이 대답했어요. 짐을 챙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지영이 운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스했어요.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죠. 다시 살았구나.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소? 응, 괜찮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새롭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지영이 제 방까지 모셔다 줬어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영아, 잠깐만. 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님,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힘들게 했어. 결혼식도 안 가고 명절마다 혼자 일하게 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었어. 내가 고졸이어서 집안이 평범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는 나였어. 내가 편견이 있었고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어머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인내심도 강하고. 우리 민수가 너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우리 집 며느리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손주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어머님,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지영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영에게 다정하게 대했어요. 전화할 때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님.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응, 덕분에 잘 지내.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영 혼자 부엌에서 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영아, 내가 도와줄게. 뭐 할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잖아. 저는 지영과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어요.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지영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잘 부치시네요. 저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 고마워. 차례상을 차릴 때 저는 지영이 만든 음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지영이가 만들면 다 맛있어.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다들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고생 많았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참아줘서 고마워. 어머님,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지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어요. 어머님, 이 케이크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고마워. 너도 이거 먹어봐. 서로 음식도 권하고 얘기도 나눕니다. 지영의 일상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민수 이야기. 어느 날 지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 걸.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감사해요. 손주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요즘 엄마한테 잘해주시네요. 응.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제부터는 잘할 거야. 좋아요. 할머니 최고. 지금 저는 72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죽을 뻔한 그날 며느리 지영이 저를 구했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을 구했습니다. 30년간 편견과 자존심에 갇혀 살았던 저를 지영이 깨워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압니다. 학벌도 집안도 돈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72살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편견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과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